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일간이나 계일간이 시주의 경신시를 만나면은 대체적으로 부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일간과 계일간이 경신시를 만나면은 왜 부귀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무조건 경신시만 만나게 되면 다 부귀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일간과 계일간이 경신시에 출생을 하고 동시에 부귀하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명조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일간과 계일간이 이거는 이제 지지에 뭐가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무토거나 개수만 되면은 일단 1차적인 조건은 성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천간 중에서 무일간과 계일간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무일간과 계일간은 십천간 갑을병적 무기경신임계 중에서 좀 더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는 그런 일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라면은 일간이 만약에 무토라 그러면 지지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이것은 양간이니까 양간에서 지지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양의 지지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자인, 진, 오, 신, 술이라는 양의 지지를 만났을 때 일단 1차적인 조건이 성립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일간이 무토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이런 일주들은 일단 시주가 경신시에만 해당이 된다면은 상당히 부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가 일간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개수는 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간이니까 지지도 음의 지지를 만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음지라는 것은 축해유 미사묘를 우리가 음지라고 음의 지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자, 개수가 일간이다 그러면은 지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축, 해, 유, 미, 묘 이렇게 6개의 지지, 6개의 음의 지지를 만나죠. 그래서 개축, 개해, 개유, 개미, 개사, 개묘 이런 있는 시주에서 경신시를 만나면은 부귀하게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토일간이나 개수일간이 시주에 경신이 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부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가 있죠. 부귀하게 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가 있지만 다른 몇 개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부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간이 지지에 뭐가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일간이 그러니까 일주가 뭐였든지 관계없듯이 일간이 일단 무토나 개수가 되면은 지지에 일지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시주가 경신시가 되면은 부귀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무일간이나 계일간이 경신시에 출생하면 왜 부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냐 이렇게 했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일간이죠. 개축일주인데 계일간이 시주의 경신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양안무라고 해서 이 명나라 때 굉장히 고위 관리를 지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가 왜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가 왜 부귀하게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계일간이 경신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일종의 허자나 이 도충의 개념을 이해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신시가 되면은 지지로 이 사화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허자의 형태로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사신합을 하게 돼요. 사신합을 하게 되면은 이 사 중에,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사 중에는 지장간이 무, 경, 병 이렇게 있습니다. 무경병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토, 이 무토는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사주에서는 이 지지에 있는 거 이거를 빼고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간으로 지금 정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신합을 함으로써 사 중에 무토가 허자의 형태로 불려와서 무토가 개수일간의 정관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일종의 이제 그 정관패인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부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수니까 음일간이니까 일주가 이제 개축이 되는 것이죠. 개축이 되고 경신시의 신금이 사신합을 함으로써 사중 무토가 무토 속에 있는 사중에 있는 무토가 정관으로서 작동을 하게 돼서 그래서 부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개수일간이 아니고 이렇게 개수일간이 아니고 일간이 이렇게 무토일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논리가 뭐냐 했을 때 무토일간일 때는 아까 이 개수일 때는 이 사신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정관 무토를 불러왔고요. 일간이 무토인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고 다른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지로 이렇게 묘가 묘신 남합을 하면서 천간에 을이 불려와요. 그래서 묘라는 거는 천간에 을의 녹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간의 경금이 아까 여기 개수일간일 때 경신시는 지지로 사화가 사신합을 함으로써 천간에 무토를 불러왔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을경합을 하면서 천간의 경금이 을경합을 하면서 을목을 불러온 거예요. 허자의 형태로. 그래서 이 을목은 무토 입장에서 보면 정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관.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이제 현재 보이는 이 사주는 연애자평에서 소개하고 있는 감태위라는 분의 그 명조인데요. 이 태위라는 벼슬은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 같은 그런 계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부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일간이나 계일간이 경신시를 보면 일단 부귀하게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떠냐면은 일단 사주 내에 병이나 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 내에 병이나 사가 있게 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신시를 화급금해서 또는 사신형을 해서 원사주에 그러니까 없어야 돼. 없으면은 허자의 형태로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있게 되면은 사신형을 한다든가 천간으로 병화가 경금을 죽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경금이 경신이라는 시주가 관성으로서 무토라든가 을목을 불러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원사주에 병이나 사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이렇게 계일간이면은 이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천간에 무토가 없어야 되고요. 일간이 이렇게 무토라면은 천간에 을목이 없어야 됩니다. 을목이 있게 되면은 경금이 을목을 불러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주 부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는 사주는 매우 드물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부귀한 사람은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했던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사주 내에 병사가 없어야 된다든가 또는 계일간은 무가 없어야 되고 무일간 을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 버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원사주에 병이나 사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주가 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하게 되더라도 수시로 망할 수도 있는 엄청 부자가 됐다가 또는 고위 관직에 올라갔다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밑에 사주, 요 사주는 이무익이라는 사람의 사주인데, 여기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어요. 병화가 있으면 이 경금을 이렇게 부술 수가 있거든요. 경금을 화급금에서 부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주가 격이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운에서 잘못돼도 그냥 굉장히 나빠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을사년에 을사운에 을목과 이제 사화가 운에서 왔죠. 그러니까 운에서도 이런 걸 만나면 안 되거든요. 오므로서 그 해에 이제 파면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서에서 연애자평에서 그 해에 실직했다, 그러니까 파직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사주의 조건이 무일간이나 계일간은 부귀하게 될 수 있는데, 원사주의 병이나 사가 없어야 되고, 또 무일간이면 을목, 계일간이면 무토가 없었을 때, 그랬을 때 부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일간이나 계일간이 경신치를 보는 걸 우리가 거창하게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합록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녹을 합해왔다, 이런 뜻이죠. 녹을 합해왔다. 그러니까 무토일간의 사화라는 것이 무토의 녹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녹이라는 이제 을목,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무토를 사신합함으로써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을목이 정관이죠. 그거를 합해왔다는 거예요. 묘신합함으로써 이렇게 신금과 묘신합하면서 천간에 을목이 을경합해서 정관 을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격국상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합록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합록격에 성립되는 조건이 뭐냐면 아무데나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토일간이나 계수일간이 천간에 병이나 사 또는 그 무나 을, 그러니까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경신시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1차적인 조건은 무일간이나 계일간이 경신시에 태어났을 때 부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또 몇 개가 더 있죠. 그거를 충족하면은 매우 부귀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기가 실질적으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세상에는 부귀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일간이나 계일간이 경신시에 출생하면은 다른 천간, 갑을병정 중에서 다른 천간과 다르게 매우 부귀하게 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무일간과 계일간이 경신시에 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